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지금 문제 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남은 문제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 테마 우리 이제 정치사 전체적인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선 후기까지 모두 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3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그래서 고려시대 대외관계 하면은요, 거여몽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올 만한 게 고려 대외관계. 역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란, 여진, 몽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란, 여진, 몽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홍건적과 왜구까지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 이제 거의 완벽하죠. 홍건적과 왜구까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거의 완벽합니다. 서인은 거란과의 협상을 통해 강동 육주를 설치하여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여러분들 영토 확장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지금의 우리 한반도의 형세를 갖춘 게 이게 처음부터 이랬나요? 옛날 역사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컸잖아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의 한반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모양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만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땅이. 고조선 때는 여기 이렇게 더 컸고, 고구려 때 또 이렇게 컸고, 발해 때는 또 이렇게 컸고, 그죠? 그럼 이 형세를 언제 갖췄느냐? 자, 신라가 여러분들 통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대동강 이남으로 영토가 축소됐다 이런 말을 했었죠. 이게 우리 영토, 우리 지도가 지금 호랑이 모양입니다. 호랑이 모양인데 제가 좀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토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하면 토끼 같죠, 모양이. 여기다 눈을 그리면은 이게 마치 토끼처럼 보이는데 통일신라 영토는 어디까지였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이 대동강이 여기고 대동강 이남, 통일신라 영토는 여기밖에 안 됐어요. 고려태조 왕건이 여기 토끼의 목도리를 눌러줘요. 여기까지 고려태조 왕건이 이제 영토를 확장합니다. 서희가 거란과의 외교 담판으로 거란을 몰아내요. 말로. 야, 이거 옛날에 원래 고구려 땅, 우리 땅인데 니네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란이 그러네. 그러고 물러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게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건국하기 전에 여러분들 쌍성 총관부 탈환하고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명나라가 나중에 천령이 설치한다 해서 우리가 요동을 정벌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했었죠. 공민왕 때 여기까지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요. 이게 공민왕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사군과 육진, 세종대왕 때 최종적으로 사군 육진을 통해 갖고 여기까지 이제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지금의 한반도의 형세가 바로 세종대왕 때 최종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국경선이 확정이 됩니다. 자, 이런 역사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고. 거란에 계속되는 침략에 고려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굴복하지 않았어요. 싸워서 세력 균형 관계를 맞췄습니다. 고려와 송나라와 거란과의. 그래서 틀렸고요. 고려에 대한 금나라의 군사관계 요구를 강요하자 이자겸이 금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몽고의 침략에 대해 고려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주민을 산성이나 섬으로 피난시키면서 항정과 외교를 병행하였다. 자, 32번. 공민왕의 개혁 내용을 열거한 것이다. 자, 이 시기죠. 자, 공민왕은 이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기. 쉽게 말하면 몽고에 빌붙어갖고 성장하는 권문세족이 이제 발호를 하고요. 권문세족이 득세하게 되고 친원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진사대부로 넘어가는 요 시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여기서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주성의 회복이죠. 그렇습니다. 몽고풍을 폐지하고 떨어진 왕권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 관제를 복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주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34번 너무 쉽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눈 감고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호족이 빠져 있으니까 바로 문벌귀족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34번. 고려시대 정치제도에 대해 맞는 것. 서경하고 간쟁하는 제도는 왕권을 강화시킨 역할을 하였다. 자, 서경, 간쟁 여러분들 대간제도에서 같이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서경은 왕이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 간쟁은 왕한테 간언하는 건 이건 왕권을 견제하는 거죠. 틀렸고요. 중추원은 풍기단속과 감찰을 맡았다. 자, 중추원은 여러분 추밀과 승선, 쉽게 말하면 중추원은 왕의 비서라 그랬고요. 왕의 비서고 감찰 이런 거 누가 맡았어요? 어사대가 맡았다 이거예요. 어사대.
도병마사는 국방문제 등 국가의 중요 정책을 협의했다. 딩동댕. 3, 4에서는 왕명 출력과 군사기밀. 그건 여기고요. 3, 4는 뭐 했다고요? 고려 3사의 고려 3사. 재정회계. 조선 3사는 왕권 견제. 그래요.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조선 3사하고 달라요. 조선 3사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답은 3번. 자, 35번.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여기서 몇 번 설명드렸죠? 자, 이 시기에 이 몽고와의 어떤 그 굴욕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대몽항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 대몽항쟁. 이를테면 뭐 대중선의 지휘 아래 또는 김통정의 지휘 아래 끝까지 몽고에 항전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싸움이 되죠. 고려와 몽고에 쉽게 말하면 염홍연합군과 함께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좀 그래요. 어쨌든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개경환도 후 정부와 연합하여 몽고에 저항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몽고와 연합해서 삼별초를 진압을 했죠. 참 말도 안 되는 역사예요. 3번 틀렸어요. 자, 36번. 요거는 여러분들 고려의 대외관계에 나와 있는데 송나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가볍게 해설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3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여러 왕대의 정책들과 정치적 목적이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신라 신문왕, 노구 폐지, 고려 광종, 조선 태종 육조 직계제, 사병 혁파 다 모두 왕권 강화와 관련 있습니다. 왕권 강화 또는 일종의 뭐 중앙 집권적 체제를 정비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집사부 시중보다 상대 등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1번에 나와 있는 상대 등은 귀족 대표라 그랬죠. 상대 등의 권력이 강화된 건 바로 왕권이 오히려 약화된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 향약과 사창제를 실시하고 서원을 확립하였다. 이거는 살인파들의 어떤 이런 근거지가 되었던 쉽게 말하면 중앙집권적,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중앙집권적 체제정비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중앙집권과 반대되는 이건 지방자치예요. 지방분권. 자, 3번. 장용영을 설치하고 규장각을 확대 개편하였다. 장용영 왕의 친위부대, 규장각 도서관이면서 동시에 왕권 강화 역할. 자, 이거는 정조의 정책이죠. 정조의 왕권 강화 정책. 딩동댕 정답이네요. 자, 4번. 중방을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 자, 이거는 최씨 무신정권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오히려 이거는 왕권 약화, 그 다음에 왕권 강화라기보다는요, 이건 오히려 정치 질서가 붕괴된 걸 얘기합니다. 완전 정치 질서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어쨌든 다음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38번 여러분들 건너뛰고요. 3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여말 선초의 역사적 사건들이다.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거.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 이제 고려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되는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 함락, 한양천도, 과전법 공포, 위화도 회군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한양천도 했다는 건 조선을 건국했다는 얘기니까 자, 요거 좀 제가 우리 수업에 했던 대로 좀 맞춰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고려 말에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더라. 그죠?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경제적 실권도 장악하게 되고 이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간다 그랬죠? 조선을 건국하더라. 그러면은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면서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데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죠. 이때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거 앞에 이제 배치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기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건 이거 언제예요? 이거 위화도 회군이잖아요. 위화도 회군. 그럼 이거 어딘가요? 리을이고. 경제적 실권을 장악한 건 언제예요? 자기를 따르던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과전법을 공포한다 그랬죠. 과전법 공포. 자, 과전법은 어디예요? 디귿번. 마지막으로 조선 공국했단 말은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천도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한양 천도는 리을번. 그럼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돼요. 기억 이 리을이에요, 리을. 니은이네요, 니은. 잘못 썼네요. 리을이 두 개라서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기억, 리을, 니은. 이게 뭐야?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디귿, 니은.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들 2번 기억리을 디귿니은. 40번 조선 초기 중앙집권화를 위한 정책이 아닌 것. 자, 중앙집권화를 물어봤어요. 그럼 중앙집권화는 지방 분권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를테면 향촌 자치를 강화한다 이런 말은 지방 분권화예요. 향촌 자치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유향소를 설치한다 뭐 이런 것도. 유향소는 일종의 지방의회 같은 기관이에요. 지방의결기구. 그럼 대표적인 게 경제소를 이제 설치한다 이러면 경제소는 유향소를 감독하기 위한, 감시하기 위한 중앙의 연락기관이에요. 그럼 이건 중앙집권 강화예요. 그래요. 경제소, 호패법과 호족제도. 자, 호패법 뭐예요, 여러분들? 호패법. 주민등록법 아니에요. 호패법, 호족제도 이런 것들. 자, 호패라는 걸 만들어주고 신분증명서를 만들어주고요. 이동할 때마다 감시하는 거예요. 어디 가니? 배 타. 너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중앙집권이랑 관계 있죠. 그런 거. 다시 말하면 농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농민의 이탈 방지. 중앙집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앙집권이라는 건 국가가 좀 통제하는 거. 이런 색깔. 오가작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향소부국의 군현으로 승격. 국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고 사또를 파견해갖고 관리하는 거. 토관제도와 유향소는 일로 들어갑니다. 해설 나와 있고요. 41번 다음의 역사사가 편찬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첫 번째 줄 끝에 발해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역사가 백제하고 신라 중심에서 발해고가 나옴으로써 이제 만주까지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역사관을 만주까지 확장하는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역사관을 만주 지역까지 확장을 했다.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죠. 만주 지역까지 확장했다. 요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해설 보고 풀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42번 조선시대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래서 먼저 1번에 한성부가 나오네요. 그래서 한성부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나요? 일종의 서울지방경찰청이 되겠죠.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수도방위사령부는 군이니까 이거는 수도의 치안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성부. 자, 이게 외직이 아니라 여러분들 경직입니다. 경직은 중앙,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중앙공무원, 외직은 지방공무원 이런 거예요. 3사는 의정부에 예속됐다. 땡. 자, 3사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왜? 왕권을 견제하는 청요직, 쉽게 말하면. 자,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 비리 없는 사람들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독립된 기관이에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의정부에 예속돼 있지 않습니다. 언론을 맡은 3사라 함은 승정원, 사관원, 사원부. 땡. 승정원이 아니라 홍문관. 그죠? 4번 의정부는 삼정승의 합의체로 고려의 도평사사 제도를 개성한 것이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의, 정, 부, 영, 의정, 그죠? 우, 의정, 좌, 의정이 삼정승. 자, 삼정승이 다시 말하면 이게 신권이죠. 신권. 왕과 함께, 왕권이죠. 왕과 함께 6조에서 올린, 자, 6조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실무부서로 6조, 2조, 병조, 호조, 공조, 형조 뭐 이런 것처럼 좀 이따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6조에서 올린 이런 안건들을 심의해갖고 삼정승과 왕이 이것을 이제 심의 의결했단 말이에요. 심의 의결. 이게 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도모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심의 의결. 재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언제 시행했냐면 이성계, 태조 때하고 세종대왕 때. 그 다음에 이거 반대되는 게 6조 직계제예요. 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의정부를 무시하고 6조에서 바로 왕한테 올려버려요. 이해되세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럼 왕이 굉장히 원로들을 무시하는 거겠죠. 난 너희들하고 같이 회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비되는 게 바로 6조 직계제예요. 이거는 일종의, 자, 이거 의정부 서사제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얘기한다면 6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를 얘기해요. 왕권 강화.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 태종과 그 다음에 세조가 있어요. 세조. 저 대표적으로 태종.
세조. 자, 됐죠? 나중을 위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렸고요. 44번. 광해군의 외교 정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 광해군 하면 여러분들이 광해군 앞에를 생각해야 돼요. 광해군 앞에 왕이 선조예요, 선조.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고, 그 다음 왕이 인조예요, 인조. 그럼 선조 때는 뭐가 있었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1592년에. 자, 임진왜란의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려 때 봤을 때는 원나라, 명나라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뀐단 말이에요. 후금. 자, 임진왜란 때 명나라 우리나라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명나라는 오히려 기울어가요.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멸망해가고 후금이 성장해요.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돼요. 청나라가 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 때는 어때요? 자, 이때는 붕당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북인들이 집권을 하던 시기예요. 북인 정권. 그러면은 이때 광해군의 색깔은 뭐냐면 명나라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도와줬고 후금은 지금 막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어떤 명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의 대립관계에서 우리가 어디에 기울이지 않는 중립외교를 취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중립외교로 유명해요. 굉장히 실리적인 거죠. 명나라가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출동만 하고 청나라하고 안 싸우고, 그죠? 청나라가 출동해서 명나라랑 싸우라 그러면 가서 또 안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립외교를 한단 말이에요. 광해군, 여러분들 군이 들어간 사람이 군하고 연산군 2명이 있어요. 조선 왕 중에. 폭군들이에요, 다. 그래서 군이 들어가요.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비광자긴 하지만 광해군과 연산군은 굉장히 폭군이 심해갖고 조나 종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실정으로 폭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이해되시나요? 왕을 옹립한단 말이에요. 얘를 패하고. 그래서 인조 때는요, 북인이 아니라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붕당으로 따질 때 이때 색깔이 뭐냐면 야, 어떻게 이런 오랑캐하고 이런 정통 중국하고 동일하게 대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뭐냐? 안 돼. 친명배금 정책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친명배금. 명나라한테는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배척하는. 오랑캐는 저거는 역사도 짧은 애들이다. 저거는 무식한 놈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막 후금은 막 성장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광해군 때는 후금을 그래도 적절히 여기서 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를 잘 따져갖고 친하게 지내고. 인조 때 와서는 후금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금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겠죠. 난 광해군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광해군을 위해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청나라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호란이에요. 호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가 외란이라면 또 호란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정묘호란. 정묘호란 때는 어때요? 알았다.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겠다. 뭐 무역도 하고 사절단도 보내고 하겠다. 그래서 이때는 형제관계를 맺기로 하고 이제 철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가 없자 병자년에 한번 또 쳐들어와요. 병자년에는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머리를 뭐 8번 조아리고 3번 엎드려 절했다. 그래서 이때는 군신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됩니다. 삼전도에서. 그게 바로 호란이에요. 광해군 하면 그래서 나올 만한 게 이겁니다. 중립외교. 정답이 3번이고요. 44번.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자, 조선시대 과거는요, 여러분들. 문과와 이 무과와 잡과가 있어요, 잡과. 이제 잡과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전문직들이에요. 이때는 기술관인데, 이게 이를테면 뭐 법률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천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역법, 이런 것들 지금 최고의 이제 뭐 의관이라든가 최고의 전문직이죠. 이때는 잡과 기술관이었어요. 중인이에요, 중인. 자, 문과는 문반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33명을 이제 과거 시험으로 선발하고요. 무과는 무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총 28명입니다, 여러분들. 28명. 그래서 조선 시대를 여러분들 양반 사회라 그러지, 양반 사회. 왜냐하면 문반과 무반을 동시에 이제 출세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과와 무과가 동시에 있었고요. 둘 다 양반으로 이제 우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반, 무반, 양반 사회. 2번 무과도 문과와 같은 절차를 거쳐 7회인데 최종 선발 인원은 33명. 틀렸죠. 문과는 28명. 얼마나 빡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때. 넘어가겠습니다. 자, 45번. 조선시대 지방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경절이 나오고 관찰사 나오고, 관찰사 여러분들, 자,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조선은 지방관, 이제 쉽게 말하면 도지사가 관찰사였고, 고려에는 안찰사가 있었습니다. 안찰사.
유양소에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혹시 유양소를 감시하기 위해 뭐 경찰서를 두었다 이런 맞는 건데 이런 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왕끼리 바르게 연결된 거 잠깐 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태조와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육조 직계제 바로 태종과 세조 나와 있죠. 자, 요거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얘기예요. 답이 니은 리을 됐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 갖고 조금 지운 다음에 우리 또 진행을 좀 해볼게요. 아직까지 좀 문제가 남았으니까 자, 이거 지워버리고 싹 지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이쪽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7번 들어가요. 다음에서 왕권 강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맞게 묶인 거 일단 답은 여러분들 기역, 리을, 미음이고 제가 나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비변사의 기능 강화가 나오죠. 자, 비변사는 원래 이제 왜구나 아니면 오랑캐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였다가 이게 임진왜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되면서 왕권 약화를 초래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상설기구화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정부라든가 육조의 이런 국가의 고유 기능을 무시하고 비변사를 중심으로 정치가 논의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건 왕권 약화 관련이 있고요. 화백회의 강화. 자,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 합의 기구입니다. 신라에 있었던 귀족 합의 기구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영향력이 강한 거죠. 귀족 합의 기구로 이제 이건 만장일치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귀족 합의 기구로 요거 만장일치를 목표로 했다 이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파토였다. 만장일치제. 그 다음에 의정부 기능 강화. 자, 의정부 기능 강화 여러분들 굳이 이걸 왕권의 약화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왕권 강화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거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죠. 자, 이렇게 나머지 틀린 답 체크했고요. 자, 48번 들어가요. 다음 보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이거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노비안건법. 자, 노비안건법은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이제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죠. 이게 뭐냐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족들, 기득권이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노비들을 조사하고 해방시켜 준 거예요. 육조직계제, 독서삼품과 과거제도 다 중앙집권화 또는 왕권 강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49번. 자, 조선의 군사제도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둘게요. 일단 조선의 군사제도는 조선 전기에는 5위 체제에서 후기에는 5군영 체제로 갑니다. 5군영. 5군영에는 뭐 1군영, 2군영, 3군영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름이 다 있어요. 뭐 훈련도감이라든가 뒤에 무슨 청이 붙어요.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이런 것처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훈련도감이었어요. 훈련도감. 5개 군영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자, 양인은 현역 군인인 정군에만 편지되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이때는요, 정군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현역이에요, 현역. 현역이 있었는가 하면 보인도 있었어요, 보인. 그러니까 보인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방위예요, 방위. 이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방위가. 보인이 있었다, 방위. 틀렸죠. 중앙군에는 복무연에 따라 녹봉을 지급한 게 아니라 품계를 지급했다, 품계. 잡색군은 전직관료, 서리, 향리, 노비 등으로 구성됐다. 농민은 빠지고요. 자, 4번만 정답입니다. 4번만 정답이고요. 나머지 다 틀렸어요. 50번에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명청 교체기에 조선의 출병이고 광해군의 중립외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사항들이 추구한 공통점, 과거제도 비변사를 폐지했대요, 이번에. 자, 비변사는 여러분들 요거는 왕권 약화지만 이걸 폐지한 게 뭐냐면은 자, 세도 정치기에 여러분들 비변사를 중심으로 이제 정치가 운영되다가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난 게 흥선대원군이라고 했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제일 먼저 한 게 비변사 폐지하고 세도감을 축출한 거예요. 비변사를 폐지했단 말은 왕권 약화예요, 강화예요? 이건 왕권 강화죠. 답이 나왔네요. 아까 다 봤잖아요. 탕평채하고 장영영 이런 것들.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아요. 저희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니까 이게 방금 했는지 지난 시간인지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됩니다.
자, 52번. 왜구와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군무를 협의한 임시기구로 설치했다. 임진왜란기기로 확대 개편했다. 이 기구가 강화되면서 의정부와 육조 실권이 없어지면서 왕권 약화를 초래했다. 이게 뭔가요?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비변사. 이거잖아요. 53번. 조선 후기에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것. 수치제도가 뭐예요? 조세를 수치하는, 쉽게 말하면 세금 징수 아니에요? 세금 징수. 자, 지금처럼 뭐 전자고지서로 납부하고 뭐 카드로 세금 내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세금 징수. 그럼 이때 세금의 체계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조선시대 세금은요. 전세를 이제 조세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공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납 이제 공물이라고 돼요. 공물. 자, 전세는 뭐냐면 토지세를 내는 거예요. 토지세가 뭐겠어요? 생산물이 나오면 그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요. 역은 군역하고 요역이 있어요. 자, 군역과 요역이 있어요. 요역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떤 큰 대규모 공사를 하면 거기 노동력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노동력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뭐 월 4일 가서 저수지 수리를 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노동력을 몸빵을 뛴다 쉽게 말하면. 군역은 두 가지예요. 군대 끌려가는 거 국방의 의무하고 하나 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 가는 거 있죠. 하나는 군사 유지비를 내는 거예요. 군사 유지비. 그래서 국방의 공납 뭐냐? 그 지방의 이제 특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게 가장 비리가 아주 더럽다 못해 아주 초더러웠습니다. 이게 가장 비리가 많았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는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어쨌든 이래요. 이걸 막 개편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를테면 뭐 이게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개편한 게 대동법이 되고 그죠? 요게 이제 균역법이 되고 그다음에 영정법이 되긴 하는데 이게 다 고쳐봤자 막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농민 부담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가중이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4번 보세요.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으로 농민의 부담이 줄었다. 이런 게 틀린 겁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많아져요. 개편하면 뭐예요? 다른 형태로 또 세금을 수탈해 가는데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54번은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55번은 지금 19세기 정치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여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세도 정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도 정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옳은 것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다. 아니죠. 오히려 왕권이 약화되었다. 2번만 정답입니다. 3번, 4번 다 세도 정치 이전을 얘기합니다. 뭐 붕당 정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56번 영주와 영주의 공통점. 자, 영주와 정주의 공통점은 탕평책으로 해도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탕평책이 안 나오면 왕권 강화로 하면 이것도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57번 조선 후기 세도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번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됐어요. 비변사가 유명무실되었다. 아니죠. 세도 정치기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되다 보니까 의정부가 유명무실화됐죠. 오히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유명무실화 이름만 있고 실질적인 권한 없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다시 부활시킨 거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두 문제. 58번은 여러분 붕당정치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들은 자세히 이런 흐름 속에 설명드렸으니까 59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음 사실과 관계 있는 왕. 이게 여러분들 59번이 제가 넘어갔는데 지금 54번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2인자의 난이라 해서 지금 영조 얘기거든요. 54번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 59번을 봐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여기 지금 2인자의 난하고 그 다음에 붕당 간의 관계를 조정했다. 그래서 이거 탕평책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영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빨간색으로 쓰게 되는데 이름을 돌아가신 분이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설명을 이제 다 마치도록 하고요. 벌써 여러분들 이제 국사의 어떤 흐름으로 보자면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강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우리가 요것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또 빨리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혼란을 가질까봐 지금 이게 삼국부터 조선 후기까지 사건사를 정리한 거예요. 사건사.
그럼 동일하게 이제 여기서 경제사를 정리해요. 경제사. 동일하게 사회 구조를 살펴보고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 있었던 어떤 문화 있죠. 문화. 민족 문화들. 이렇게 해서 3번 더 보게 됩니다. 같은 파트를 다른 시각에서 다르게 보고 이게 끝나면 이제 근현대사를 보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현대사 빼고 정리는 다 했어요. 다만 이제 이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본단 말이에요. 이 부분 정리 따로 안 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요점 정리해드릴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사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3분의 2 정도는 지금 다 흐름을 다 본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